자, 계약 전 알리는 의무가 우리 약관 이제 44조가 있습니다. 44조 한번 펴볼까요? 44조 한번 펴보시면 계약 전 알리는 의무 가지고 한 11 서너 줄 되죠. 정말 간명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계약 후 알리는 의무 굉장히 또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게 보는 것 같으면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약관을 딱 보시면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온 거죠, 지금. 계약 전 알리는 의무. 그 다음에 계약, 너무 글자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계약 후 알리는 의무. 그 다음에 사고 발생 통지 의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인데, 물론 이거 외에도 계약 등이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보험료 납부 의무도 있는 거고, 그죠? 우리가 상법의 일반 원리라는 것 같으면 위험 유지 의무도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주요 의무사항은 계약 전 알리는 의무와 계약 후 알리는 의무, 사고 발생 시 통지 의무다. 그 세 가지를 이번 시간에 하고 마지막 부분의 파트에서는 양도 부분을 아마 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계약 전 알리는 의무는 전이죠, 전. 전이니까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입니다. 체결 후가 아니고 체결 시죠. 그냥 체결 시에 알릴 의무사항을 우리 약관 제 44조는 규정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사고 발생 후 통지 의무사항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자, 계약 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왜 인정을 하느냐? 당연히 우리 제3보험에도 나오고 채임권자도 나오겠죠. 이런 계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보험자입니다. 갑이 보험자라면 모든 정보는 뭡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는 A는 많은 걸 알고 있죠. 나는 뭐 운전을 어떻게 하고 등등의 사항, 그 다음에 나는 나이가 몇 살이고 직업이 뭐고, 그 다음에 이 차량 용도는 어떻게 하고 차량 형태는 어떻게, 다 아는 사항이 뭡니까? 개인은 알고 있는데 보험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하다 보니 정보를,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죠. 다시 말해 정보의 비대칭이 되는 거죠. 이 정보의 비대칭이 되니까 보험계약을 할 때 올바른 정확한 계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상황에서는 보험계약자 그 정보를 보험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뭡니까?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꼭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떤 데는 보면 변별력 또는 좀 더 폭넓게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최대 선의 원칙 이런 거를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앞 시간에 했던 건 청약철에도 보면 아마 전에 기출 문제가 3범에서 돼서 그럽니다. 쿨링오프 제로. 쿨링오프 제가 뭐지? 사실대로 뭐 저는 올바른 그런 사항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만 청약철회라고 이렇게 기출을 하면 될 건데 쿨링오프 제도 이렇게 만약에 기출됐다. 당스러울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은 아마 제 기억은 아마 청약 쿨링오프 제도로 이렇게 아마 기출이 됐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물론 최대 선의제가 뭐 더 프린시플 이렇게 해서 출제로 낼 사항은 아니겠지만 최대 선의 원칙은 계약 전 알리는 의무와 계약 후 알리는 의무라든지 사고 통지 의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게 인정이보다. 의무자는 뭡니까? 보험계약자입니다. 얘는 계약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피보험자로 쓰시면 안 됩니다. 계약 전 알리는 의무와 계약 후 알리는 의무와 사고 통지 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지만은 계약 전 알리는 의무는 계약자만 해당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의무사항은 네 가지더라. 자동차 검사를 했느냐? 검사 사항입니다. 뭐 검사를 어떻게 검사를 했는 사항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 물론 조회를 하고 하면 다 되겠지만은 우리 자동차 등록증상에 검사 기록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피보험 자동차 사항에서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 차는 용도가 뭐고 차종이 뭐고 차량 등록번호가 뭐고 차명이 연식이 뭐 적재정량 이런 결론적으로 뭡니까? 피보험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우리 재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뭐 어떤 차고 다 그걸 피보험 자동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그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명 피보험자죠. 그러니까 기명 피보험자의 성명이라든지 연령이나 이런 걸 알려줘야만이 보험료 산정이 되겠죠. 그 다음 뭡니까? 보험료 계산에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래 가지고 계약 전 알릴 사항은 이 네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알릴 의무 사항이 나오니까 당연히 알릴 의무 사항을 위반한 부분에서 뭔가 나오겠죠. 알릴 의무를 위반했어.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위반했을 때는, 자, 위반한 사항을 했을 때는, 보험자가, 그래, 뭐, 그 정도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청구를 하고, 납부를 받고,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해서 추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도 있죠. 무조건 의무보험 위반한 데서 무조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건 아니다. 추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뭡니까? 안 되겠어. 그런 위험에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다. 그 계약 해지는 안 날라보통 뭐 통상적 1개월로 하는 건 여러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지권을 행사를 하는데 가면 해지권을 이래 무조건 다 할 수 있느냐? 해지권을 행사하면 해지권에 제한 사유가 있다. 제한 사유는 우리가 보면 8가지가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첫째, 자동차 보험은 항상 뭐가 있더라? 의무보험. 물론 책임 공제도 당연히 해당되겠죠. 의무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상. 그 다음에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가실로, 중대한 가실이 아닙니다. 가실로 알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서면으로 변경 신청해서 승인한 사항이라든지, 안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했다든지, 그 다음에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요. 그 다음 모집인이 계약 전 알린 의무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것은 이행을 안 했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을 방해했다든지, 또 허위로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는 계약 전 알린 의무 위반으로서 우리가 해지를 못한다. 엔더 뭡니까? 위험 측정에 관련이 없거나, 보험료나 위험 측정에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령 알릴 의무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타사 가입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또는 다르게 알릴 수도 있죠. 이렇다고 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럴 때 이 해지에 가면 효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뭐 해지 전 발생한 사고였으니까 이런 결론적으로는 효과일 겁니다. 이렇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약 해지를 하고 나면 이렇게 계약 해지를 하면 보상 책임을 지지 않을 거고, 만약에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는 반환 청구를 할 거고, 요 사항이 원칙인 거죠. 예외 사항이 뭡니까? 그렇지만 영향이 없다면 고지 의무,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 보험 사고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면 보상 책임을 진다. 여기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을 해서 답이 다른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목차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물론 목차는 조금 여러분들이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 약간 지금 아까 우리 약간 몇 조였죠? 약간 지금 44조에 보면 13줄 정도 될 것 같는데, 이 사항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입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약간 우리 4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거는 보험 기간 중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입니다. 보험 기간이 이렇게 있다면은 요 사이에 발생하는 건 우리가 계약 전 알릴 의무죠. 전 알릴 의무고, 이 사이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계약 후 알릴 의무가 해당된다는 거죠. 이때 보면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뭐 사고 발생 위험이 변경 전가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전가되었을 때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한테 알려야 된다는 게 우리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인정 이유는 똑같겠죠. 우리 어떤 정보의 비대칭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 선의의 원칙을 우리가 운영하고 거기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 전 알릴 의무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의무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통지 내용은 뭡니까? 통지 내용은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그냥 알려야 될 사항이 있다. 그냥 알리기만 해야 되는 사항은 내가 주소 또는 연락처, 내가 주소가 A 장소에서 B 장소로 이렇게 이사를 했을 때는 주소 또는 내 핸드폰 번호를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것은 그냥 알리기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다.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사항으로서 피보험 자동차의 용도라든지 등록번호라든지 적재 정량이라든지 어떤 구조 등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위험 요소의 산정 기준은 뭡니까? 자동차와 기명피보험자들, 기명피보험자가 가장 기본이죠.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의 변경이 있는 피보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알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기명피보험자 한번 통보를 해놓는다면 바뀌는 사항이 별로 없죠. 그 대신에 뭡니까? 위험물에 적재가 됐을 때 이 피보험 자동차가 차라리 용도는 동일한데 여기에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동차의 화약류, 구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뭡니까? 보험자한테 계약 후 알릴 놈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의 증가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위험이 증가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때 이 세 가지는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다. 즉 뭡니까? 피보험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 있는 경우, 피보험 자동차에 위험물, 하약, 폭발물 같은 걸 적재한 경우, 그 다음에 피보험 자동차에 뭡니까? 사고에 어떤 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라든지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또는 피보험자는 뭡니까?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는 사항이 우리가 통지 의무고, 이런 통지 의무에서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죠. 이렇게 구분하셔서 꼭 학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럴 때도 당연히 이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행했을 때는 보통 보면 보험료는 뭐 돌려주는 건 잘 알겠죠. 왜 그러냐? 위험 변경 증가 통지니까. 그 사항에 보통은 보험료를 받고 우리 계약을 승인할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위험이 변경돼서 하면은 그럴 때 보험료를 더 받거나 아니면 그거는 담보를 못 하겠어.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담보를 받지 않고 뭐 우리가 돌려주고 그에 대한 차액 보험료를 지급한다. 뭐 그런 사항에 승인할 수 있을 거고, 나아가서는 뭡니까? 우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겠어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이행을 했는데 만약 이행을 하고 위반을 했을 때는 가면 어떻게 되느냐?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위험 변경 증가로 위험이 증가돼서 추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사람처럼, 그 다음에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똑같이 해지권의 제한은 또 있겠죠. 해지권 행사를 제한할 수가 있다. 우리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는 해지 의무, 해지가 제한되는 게 8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는 우리가 이게 8가지 맞죠? 제가 8가지로 맞는 거 그렇죠. 통지 의무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해지권 제한이 되는 게 의무보험, 그 다음에 위험을 뚜렷하게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그 다음에 통지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했을 때는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 해지권 발생한 사고는 그러죠. 우리 알릴 의무 똑같죠. 그때는 보상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보상했을 때는 반환 청구를 하고, 그렇지만 만약 위반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는 것이 해지 전 발생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한 효과 부분입니다. 동일한 거죠. 자,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예상 문제에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단답형 10점짜리 이런 부분은 쉽게 여러분들이 꼭 좋은 답안을 구성해서 내셔야 됩니다.